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8차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면요. 자, 원소들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소는 O2, 질소는 N2, 이산화탄소는 CO2 이런 식으로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세포의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 이런 물질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인데요. 바다에는 대부분이 물이 차지하고 있지만 물 외에도 우리 소금이라고 부르는 물질들 있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성분 원소들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 빈칸에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탄수화물은 CHO가 주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기본 물질로 가지고 있고요. 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질소. 자,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지방이라고 하는 녀석, 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질 역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 물은 수소와 산소,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 대표적인 1족 원소, 대표적인 17족 원소였었죠.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와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물질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별하고 그 결과를 모두만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짝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에서 NaCl이라고 했을 때 앞쪽에 있는 녀석은 금속이었고 뒤쪽에 있는 물질은 비금속이었었죠. 그에 반해서 염화마그네슘 Mg에 역시 Cl이 붙을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대표적인 금속, 비금속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물, 수소, 산소,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이고요. 질소 역시 비금속 물질, 탄수화물은 CHO, 그리고 단백질은 CHON, 뭐 이산화탄소, C와 O 역시 다 비금속 물질들입니다. 우리 주기율표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비활성 기체인데요.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입니다. 18족 원소. 우리 앞서서 1족과 17족을 배웠는데요.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비활성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입니다. 반응성이 작고 안정하다라는 것이 비활성 기체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굳이 다른 녀석과 결합하지 않아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인데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헬륨은 2번입니다. 2번 1주기 원소인 2번인데요. 헬륨은 광고용 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풍선 같은 데에다가 사용하고 있죠. 헬륨 풍선,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것. 자, 헬륨은 2번이고요. 2번. 그 결과 양성자가 2개 있습니다. 양성자가 2개 있고 안정 상태에서 전자가 2개 존재하는데요. 여기 n이 1인 궤도죠. n이 1인 궤도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2개의 전자를 지닐 수 있고, 그래서 2개의 전자가 궤도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를 꽉 채우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네온입니다. 네온. 우리 네온 사인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광고판에 사용되고 있는 녀석이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10번입니다. 10번. 그래서 전자가 10개 있어야 됩니다. 안정 상태에서. 자, 그러면 가장 안쪽은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를 채울 건데요. 두 번째 궤도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8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남은 8개가 두 번째 궤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르곤인데요. 아르곤은 18번입니다. 18번. 우리 형광등의 충전기체 반응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형광등 안쪽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약한 아르곤을 채워넣는데 18쪽이기 때문에 역시 전자가 18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궤도 N이 1인 궤도에 2 곱하기 N제곱으로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그리고 마지막 궤도 역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의 특징은 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헬륨은 특별한 경우고 네온, 아르곤부터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는데 바로 최외각 전자, 마지막에 있는 최외각 전자의 개수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역시 헬륨 제외입니다.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다. 이 녀석을 우리는 최외각 전자라고 불렀죠. 전자가 8개다 라는 것을 공통적인 성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8개가 차면, 가장 바깥쪽에 8개가 차면 우리는 그 상태를 안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비활성기체의 다른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까닭인데요. 헬륨 역시 제외입니다. 헬륨은 최외각 전자가 2개고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기체는 바깥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8개이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비활성기체의 특징인데요. 용어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외각 전자를 8개를 채우려는 성질, 이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옥텟 규칙. 이종격 투기 혹시 보는 사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종격 투기에서 사용하는 링을 우리 옥타곤이라고 부르죠. 옥타곤. 그 옥타라는 표현이 숫자 8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곤이라는 표현은 팔각형의 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옥텟 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개를 채운다, 옥타에서 따온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입니다. 18조 원소인 비활성기체는 최외각 전자가 8개를 만족하는,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최외각 전자가 8개가 안 된다,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바꿔 얘기하면 최외각 전자를 8개를 맞춰주려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말고 리튬 하겠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3번이고 그 결과 안쪽에 있는 핵이 플러스 3가를 가지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3개 존재합니다. 안쪽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하나. 그러면 얘는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든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리튬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제외하면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조가 헬륨과 동일하게 됩니다. 전자 배치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 즉 안정화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버려진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을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불렀고요. 이 전자의 수가 8개를 만족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 원자는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8개를 만족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기율패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죠. 비활성.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좋겠고요. 뭐 게임 캐릭터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게임을 새롭게 이렇게 접속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선택 불가능한 캐릭터들이 있죠. 우리는 선택 불가능한 그 캐릭터들을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륨은 2개고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비활성 기체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생성할 겁니다. 물질을 생성할 건데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느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느냐 이 내용으로 구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